편집하십니까? 네. 두 번째, 나눔의 집 앞에 한일 갈등 타파 연대 팀이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못다한 이야기들, 위안부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사죄 보상, 일본 뭐 배상해라, 사죄해라, 뭐 군국주의 일본이 대한민국을 뭐 쳐들어올 것이다, 뭐 대진년 이런 애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첨예한 그러한 이슈 중에 이슈죠. 예,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징용 동상에 관한 건데요.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그 여성주의자들이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지 그 역사, 그리고 여기에 종교, 기독교와 조계종, 나눔의 집은 조계종이죠. 정의연은 기독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운동사를 통해서 페미니즘을 가지고 여성주의자들이 위안부를 30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은 이게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한 30여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엠네스티 이런 쪽에 정대협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의 문제는 단순히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이슈가 됐고, 그와 맞물려서 소녀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전국에는 140여 개 이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체 정대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30년 동안 위안부 이슈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비리, 혐의, 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들이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식민지 시대의 한 역사를 비즈니스화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 일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 씨가 8개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8개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나름의 집의 비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집회 때 한번 읊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혐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 타파 연대가 이 장거리를 무릅쓰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기자회견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타련 대표님이신 최석효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나눔의 집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는 정의연이라고 하는 정대협이죠. 이들을 상대로 광화문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는데,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이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오지의 사람들을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 하에 위안부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시를 해놓고, 그리고 관람을 하는 거죠. 네, 관람료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팔고, 그리고 영화를 귀향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업영화입니다. 그런 매우 과장된 그런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그대로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서 위안부 문제 하면 이제는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올바른 방식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정치 외교적으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면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그 일본군 위안부 출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신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예외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유골함을 모시는 곳이 정부 지자체에서 정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유골함을 모십니다. 납골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는 유골함을 여기 모실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 측에서는 뒤에 보면 여기 동상이 뒤에 있잖아요. 16분인가 그래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유골을 이쪽에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을 해도 어떤 일본을 반대하는 반일 감정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곳곳에 불법으로 동상을 세우거나 유골함을 불법으로 아무 곳에 배치를 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일 감정을 내세우면 이 땅에 불법이 마음대로 자행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이번에 또 한 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반일 감정을 파괴하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내부에서 이간질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역사 박물관에 견학을 해서 일본의 관헌이 강제로 연행해갔다.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총칼 들이대고 끌고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3분의 2 정도가 취업 사기입니다. 취업 사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제 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난한 농민의 집안에 딸들을 이걸 하나 덜기 위해서 그 사이에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 공창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공창제 아래 상업 매춘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937년 이후부터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경찰이 전쟁 중인데 조선 처녀 잡으러 총을 가지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겁니다. 다만 공창제였고 일본 군 부대에 위안소 설치가 필요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위안소 설치에 위안부들을 위안소에 데려가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하는 과정에 업자들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개입하면서 가난한 농민의 딸들을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좋은 데 취직을 시켜주겠다, 돈벌이를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좋은 그런 감언이설로 데려간 케이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업 사기라 그래요. 취업 사기. 예, 그것이 바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분들이 증언한 데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강제 연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방색 옷을 입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게 또 애매한 게 전 시기에 국방색 옷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25 지나고 나서 197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 군복이 유행입니다. 당시에 그 군부대에서 뒤로 나오는 군복이 지금도 남대문 시장가 많이 팔죠. 네. 근데 그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뭐 당시의 소녀들을 뭐 강제로 끌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반신반의예요. 우리가 현장을 안 봤으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3분의 2 정도가 취업 사기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 참사를 일으킬 만한 문제냐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의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곳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분들을 살아있는 역사로 여기에 동상, 흉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또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나눔의 집의 유족들의 나쁜 기억을 각인하게 됩니다. KBS에 보셨어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게 기부약정서죠. 중앙일보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가던 사람 예전에 그 배춘희 할머니하고 이곳에 계시던 서병화의 서병. 할머니 두 분 기부약정서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 이 지금 휘말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입장료 받고 역사박물관 구경시켜주고 할머니들 돌아가시면은 기부약정서 받아가지고 그 재산이 이 나눔의 집 측에 나눔의 집 측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사회가 있고요. 그 이사회를 움직이는 종교 재단이 있어요. 예. 바로 조계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뭐 이런 게 해결이 나야 되는데 복잡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그죠? 유족들이라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분들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지 게 보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러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난 유산을 가지고 이 현재까지 모아놓은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뭐 또 특별한 뭐 요양시설을 짓겠다든지 뭐 그 루머가 또 많이 있어요. 또 이게 이제 시설을 확충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몇 분 이제 안 남아 계신데 돌아가신 이후에 또 이걸 또 사업으로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보자들 뭐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어제 그 길원옥 어르신이 재판에서 본인들이 빠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길원옥 어르신을 포함해서 네 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소송에서 빠지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가 면책에 대해서 한국 사법부가 더 이상 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본 정부를 한국 법원에 소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그 바람에 일부는 그대로 재판을
추하로 하겠다는 쪽이고, 그것 때문에 비로록 어르신을 비롯한 4명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정의연, 여러분 잘 아시는 윤미향이죠. 정의연과 윤미향의 그런 사기 횡령과 같은 그런 왜 그렇게 부주런 일들이 벌어진 마당에 그들이 주도하는 재판에 끌려다닐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갖고 그래서 이런 이제는 이 재판도 가만히 계시는 더 이상 한일 외교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걸 이것마저도 자꾸 파헤치라고 지금 난리예요. 참화로 몰아가는 그러한 행태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민족들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기 우리 시민 학생들이 제보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신미자 어르신이 계세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파헤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 당시에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이 있었고 그 상업매춘에서 일했던 어르신들의 스토리를 단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그늘진 삶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그 위안부 어르신들의 결코 밝지 않은 당시 어렵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 윤미향이가 이용을 하느냐 라고 고 신미자 어르신이 윤미향과 정대협을 엄청 혼을 냈어요. 본인이 그 일본군 위안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을, 오늘날 정의연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눔의 집이, 저희가 나눔의 집에 주목하는 것은 이 안에서 선의로 일을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와 계신 일본인 활동가들도 계세요. 예, 그분들 생각에는 맞아요. 일본도 일제 때 문제가 돼요. 위안부 어르신들이 고생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잘못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일본 직원들이 왜 여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자신들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곳에 와서 여기 전쟁터잖아요. 활동가들이 나눔의 집에서 이렇게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근데 왜 우리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묘지를 일을 돕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선이죠, 선이. 그런데 그렇죠. 제보자 여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나눔의 집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비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이쪽에 생활하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랍 속에 할머니들의 통장이나 도장이나 뭐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활동가들이 공익 제보를 했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와서 그 많은 세월을 온갖 노고를 통해서 이곳에 헌신한 활동가들이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내부 고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은 자명합니다. 지금 비로는 혹시나 고 신미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위안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눔의 집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바로 활동가들을 도와야 돼요. 활동가들이 여기 누구 때문에 와 있습니까?
현해탄 건너서 이곳에 와 계시는 활동가들, 그리고 국내의 한국인으로서 선의로 와서 여기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분들이 왜 내부 고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눔에 계신,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나셔야 돼요. 기론옥 어르신이 나서게 된 배경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론옥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말귀를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본인이 정의원에서 정대협에서 어떻게 자신을 그동안 재산을 했는지, 자신 앞으로 나온 돈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런 게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알아듣고 이제는 지금 정의원 상대로 좀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눔의 집은 어때요? 누구나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 돌아가신다고요.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장이나 현금이나 이런 재산들은 다 어디 갑니까? 여기 있잖아요. 규부약정서. 예, 규부약정서에는 모두 나눔의 집에 기증한다고 나와요. 이 규부약정서는 공증도 받지 않은 그냥 목도장 하나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어르신들의 재산을 간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어르신들이 현명한 눈으로 나눔의 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론옥 그다음에 고신미자 어르신처럼 잘못된 지원단체의 행태를 꾸짖어야 돼요. 꾸짖고 이들이 이러한 역사파리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경고하시고 혼을 내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못해요. 저희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달에 한 번 억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 있는 분들은 바로 구 일본군 위안부 출신 어르신들이에요. 왜 너희들이 나를 이용하느냐? 왜 너희들이 나의 삶을 역사 위에 갖다 놓고 나의 삶을 역사로 함부로 재단하고 그리고 팔아먹느냐? 혼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위안부 어르신의 목소리, 고 신미자 어르신의 목소리처럼 왜 앵벌을 하느냐? 윤미향이가 대표가 되더니 돈을 버는 집단으로 정대비 변했다.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역사 박물관은 계속 돌아가고 이곳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와서 저기 귀향이라고 하는 상업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평생 동안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지난 전쟁 범죄를 우리는 반드시 규탄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죠. 2천만 명 이상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이미 도쿄 전범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누가 받았어요? 예, 박정희가 받았어요. 박정희 정부에서 받아서 1차적으로 강제 동원된 분들한테 나눠드렸고 2차로 노무현 정부에서 나눠드렸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나눠줄 때 위안부가 일부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거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네.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1억 원,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 아시아 여성기금이 5천만 원이죠. 500만 원. 예. 그걸 상당수 어르신들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은 생존하신 분 중에 3분의 2 정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 계속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벌리면 오늘날 외교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는 자신의 국익을 지킵니다. 이들이 역사박물관하고 정대협에서 정의원에서 저러고 있는 사이에 외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성명서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정대협 정의원에서 집회를 합니다. 거의 28년, 29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전쟁 범죄를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본은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죄를 하는 날까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앞장서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 국민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연 수요 집회를 인도하는 정의연 단체 활동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나영 씨를 비롯하여 관계자들이요. 그러나 역사, 한국 외교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전쟁 범죄를요 사죄했어요. 39번, 공식 사죄 39번이고요. 그 중에 위안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뭐 수십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아 여성 기금, 그리고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거의 70%, 80% 되는 위안부 어르신들이 돈을 받아갔거든요.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도 받아갔고요. 그 돈을 받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중간에 누가 그거를 받아가지 못하게 했느냐, 이런 것도 되짚어 봐야 되는데 정대협 관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2015년 한일 합의를 했을 때 1억 원씩 받아가신 분들이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아가신 건지 안 받아가신 건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분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역사 왜곡을 일본이 하지 말아라 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를 짚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형님, 차례가 이쪽으로. 그런데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사실을. 이게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 외교부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저도 몰랐거든요. 뭐 3년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외교부 자료를, 네,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외교부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알게 됐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더니요, 전혀 몰라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위안부의 문제도, 위안부도 딱 한 종류의 위안부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위안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대협에서는요, 학자들이 역사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로지 증언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그들은 위안부를 설명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한일 갈등 타파 연대 그냥 일반 시민 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코인을 노리고 뭐 유튜브 조회수를 노려가지고 뭐 돈을 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일본에 돈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 역사적으로 이 정확한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지난달에 와서 저 입구에 위안부 상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흉상 아니요, 옆에 벽에 흉상은 있고요. 저 벽에 위안부 모형을 한 그 상에 철창으로 6군데를 막 찔렀어요. 여기 이렇게 사방에.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저런 거를 견학을 하고 현장 학습한다고 와서 볼 텐데, 그럼 모든 위안부가 저런 학대를 받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적으로 정말 교육자로서 교육적으로 이거 정말 아니다. 이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 유족분들한테도 만나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족분을 저 앞에서 뵀는데요. 유족분은 유족분들대로 지금 애로사항이 참 많으세요. 예, 그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기자회견 끝나고 잠깐 그 얘기를 좀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발언이 끝났고요. 우리 이준하 선생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